이번 시간에는 사동 표현 공부할게요. 우선 주동과 사동이 있는데 주동부터 먼저 볼게요. 주동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 우리 주체적이라는 얘기 쓰죠. 예문을 볼게요. 영호가 책을 읽었다. 영호가 스스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주동이고요.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 아이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동의 의미가 있어요. 주동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사동은 그 반대예요.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남에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사동은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킨다.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우냐? 사장님은 남에게 시키죠. 그래서 사장님은 남에게 시킨다. 이렇게 외우세요. 선생님께서 영호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이 영호에게 읽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동이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유를 먹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동은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사장님은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주동문의 주어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함. 그래서 주체적이라는 얘기를 썼죠. 근데 이게 이제 사동문으로 와요. 사동문의 의미는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것. 그리고 사동문이 되면서 새로운 주어가 생성이 됩니다. 플러스 새로운 주어. 이 새로운 주어가 사동주예요. 사동주는 뭐냐? 시키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 한 것. 그렇게 하게 한 것.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동문에 있는 주어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사동문에 목적어나 아니면 부사어가 됩니다. 목적어 아니면 부사어로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피사동주가 됩니다. 피사동주는 사동주와 반대예요. 시킴을 받아서 하는 것. 시킴을 받아서 함.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면 얘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 그리고 주동문에 있던 서술어가 있으면 얘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 있죠.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주동문의 주어는 동작을 스스로 해요. 주체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동문으로 바뀌면 사동문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성이 돼요. 이게 사동주고요. 사동주는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 한 것. 여기 있던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면서 피사동주가 됩니다. 얘는 시킴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변화할 때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알아두었고요. 그러면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를 볼게요. 사동문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동 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 시키. 얘네가 있으면 파생적 사동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 길이가 짧죠. 짧아서 단형 사동문이라고도 해요. 얘네가 결합하면 의미는 직접사동 아니면 간접사동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사동은 직접 행동을 가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간접사동은 말로 하게 시킨 거예요. 말로 시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법 요소는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추, 시키. 얘네가 문법 요소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피동전미사 이히, 리기가 있어요. 이히, 리기. 근데 사동 전미사도 보니까 이히, 리기가 있네요. 사동 전미사 이히, 리기. 얘네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분할 때는 문장 구조로 구분하시면 돼요. 문장 구조. 피동일 때는 무엇 무엇이 아니면 무엇 무엇의 서술어.
앞에 무엇 무엇이가 있거나 무엇 무엇에가 있어요. 근데 사동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무엇 무엇을 목적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입히다. 얘 사동 전미사거든요. 히 사동 전미사. 문장 구조 보면은 무엇 무엇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가 자연스럽죠. 옷을 입히다. 그래서 사동 전미사예요. 문장 구조로 구분하시면 돼요. 피동 전미사는 앞에 무엇 무엇이 아니면 무엇 무엇에 이게 있을 때가 자연스럽고, 사동 전미사는 앞에 무엇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 다른 문법 요소 볼게요. 뭐뭐 하게 하다, 무엇 무엇을 시키다. 이것도 문법 요소예요. 이러면 통사적 사동문이 되고요. 문법 요소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장형 사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의 의미는 간접 사동 의미만 있어요. 간접 사동은 말로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말로만 시킨다. 어떻게 외우냐? 개하다. 개하다는 간접만 있다. 기억, 개하다는 간접만 있다.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개하다는 간접만, 기억은 간접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두 가지고, 개하다는 간접만이다. 그래서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 사동 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시키, 뭐뭐하게 하다, 뭐뭐을 시키다. 여기까지 보았어요.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이거 다 사동문이에요. 문법 요소를 찾아볼게요. 문법 요소를 찾을 때는 서술어를 보세요. 울렸다. 풀이해 보면 울리었다예요. 리가 있죠. 리. 문장 구조를 볼게요. 무엇을 울리다예요. 무엇을 울리다. 목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동 전미사죠. 사동 전미사 결합하면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나는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날렸다 풀이해보면 난리었다. 이렇게 돼요. 리가 있죠. 리. 난리였다. 무엇을 날리다. 목적어 있죠. 사동전미사. 그러니까 파생적 사동문. 그 다음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풀이해보면 남기었다. 기가 있죠. 문장 구조. 무엇을 남기다. 목적어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동전미사, 파생적 사동문. 그 다음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기가 있죠. 기. 무엇을 숨기다. 사동전미사,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그 다음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게 했다. 뭐뭐하게 하다 있죠. 뭐뭐하게 하다. 이럴 때는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뭐하게 하다는 간접 의미만 있다고 했어요. 말로 시키는 의미만 있다. 그 다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뭐뭐하게 하다 있죠.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이에요. 그리고 의미는 간접 사동만이에요. 기억, 개하다는 간접만.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의 진입로를 넓혔다. 얘 풀이해보면 넓히었다예요. 히가 있죠. 무엇을 넓히다. 넓히다. 목적어 있죠. 그래서 사동전미사. 그러면은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버지께서 집 앞담을 높이셨다. 풀이해보면 높이시었다. 이가 있죠. 무엇을 높이다. 이가 있죠.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전미사. 그러면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추었다. 얘 풀이해보면 늦추었다. 추가 있죠.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 추, 시키. 추. 무엇을 늦추다. 추.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전미사, 파생적 사동문이고요. 그 다음 얘 볼게요. 세우다. 경찰이 차를 세우다. 세우다는요. 서다에 이우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우다가 된 거예요. 이우는요. 사동전미사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이중사동이에요. 이중사동. 사동전미사 이와 우가 결합했다. 이우. 그래서 무엇을 세우다. 이우.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전미사,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그 다음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
얘는 자다에다 이우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다가 된 거예요. 얘도 역시 사동전미사 이와 우가 결합한 거예요. 이중사동. 이우. 무엇을 재우다. 이우 두 개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동전미사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보니까 이중사동이 있어요. 이중사동은 가능합니다. 이중피동은 안 돼요. 이중피동은 안 되지만 이중사동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와 우가 두 개가 결합한 이중사동 가능했어요. 여기까지 다 보았고요. 이게 이제 사동문인데 사동문의 특징을 볼게요.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형이 동생을 울렸다. 목적어. 동생을. 그 다음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목적어. 용돈을 남겼다. 목적어. 그 다음 동생을 숨겼다. 목적어.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게 했다. 목적어 밥을.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목적어 옷을.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를 넓혔다. 진입로를. 아버지께서 집 앞 담을 높이셨다. 무엇을 높이셨다. 우리는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추었다. 무엇을 늦추다. 경찰이 차를 세우다. 무엇을 세우다.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 누구를 재우다.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사동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동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예요. 사동문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더라. 그 다음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관계를 볼게요.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관계. 그 사동문에서 사동주는 뭐라고 했어요? 주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피사동주는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라고 했어요.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 여기 아까 보았죠? 새로운 주어, 사동주. 그 다음 피사동주는 목적어나 부사어. 그래서 사동주는 주어고 피사동주는 목적어나 부사어예요. 어떤 관계냐 보면은 형이 울렸고 운 것은 동생이에요. 그 다음 나는 날렸고 나른 것은 종이비행기예요. 우리는 남겼고 남은 것은 용돈이에요. 그 다음 엄마가 먹게 했고 먹은 것은 나예요. 이런 관계예요. 어머니가 입게 하셨어요. 엄마가 나한테 입게 만든 거예요. 입게 시킨 거예요. 그 다음 아이는 그 시킴을 받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를 넓혔다. 마을 사람들이 넓게 한 거고 그렇게 만든 거고 진입로가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것. 이런 관계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주어가 사동주고 피사동주는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 목적어라는 거 알면 돼요. 운 것은 동생 목적어고요. 나른 것은 종이비행기 목적어, 남은 것은 용돈 목적어, 숨은 것은 동생 목적어, 먹은 것은 나 부사어, 입은 것은 아이 부사어, 넓어진 것은 진입로 목적어, 높아진 것은 집 땀 앞 목적어, 늦춰진 것은 출발 시간 목적어, 선 것은 차 목적어, 잔 것은 아기 목적어. 이렇게 피사동주는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였어요. 그 다음 이제 사동의 의미를 볼게요. 사동문이에요. 오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볼게요. 풀이해 보면 먹이 얻다. 이가 있죠. 문장 구조를 볼게요. 무엇을 먹이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전미사잖아요. 그러면은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아까 파생적 사동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사동 아니면 간접 사동. 직접 사동은 직접 행동을 가하는 거고 간접 사동은 말로 시킨다고 했어요. 문장 오빠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직접 사동이라면 직접 행동을 가하는 거니까 오빠가 동생에게 직접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인 거예요. 직접 행동을 가한 거예요.
간접사동은 오빠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말로 시키는 거예요. 간접은 말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생적 사동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직접, 간접. 그런데 파생적 사동문에도 한 가지 의미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볼게요. 보니까 히가 있죠. 문장 구조를 볼게요. 무엇을 읽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동 전미사예요. 사동 전미사가 있으니까 파생적 사동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간접만 있어요. 간접만. 왜 그런지 이유를 볼게요. 선생님께서 영호에게 책을 읽히셨다. 간접사동은 선생님이 영호에게 책을 읽게 말로 시켰다는 거예요. 말로 시키는 건 가능하죠. 책을 읽게 말로 시켰다. 가능하다. 근데 직접 사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영호에게 글을 읽을 때 직접 글씨를 눈에 넣어줄 수 없어요. 직접 행동을 가할 수가 없어요. 읽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동을 가해줄 수 없어요. 글씨를 눈에 넣어줄 수도 없고요. 그 내용을 머리에 넣어줄 수도 없어요. 행동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도 이렇게 한 가지 의미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개하다가 있죠. 개하다는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개하다는 간접만이라고 했죠. 기역 개하다는 간접만. 그래서 옷을 입게 말로 시킨 거예요. 말로 시켰다는 의미 하나만 있어요. 개하다는 간접만 있다. 정리해보면은 파생적 사동문은 지적사동, 간접사동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의미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사동만. 다른 말로 개하다는 간접만이다. 개하다는 간접만. 기역. 말로 시키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사동과 피동의 차이점만 볼게요. 사동은 아까 보니까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었어요. 목적어가 있었고요. 피동문은 대부분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만 목적어가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외를 볼게요. 첫 번째가 놀림을 당하다. 그리고 무엇을 빼앗기다.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모기에게 팔을 물리다. 목적어 있고요. 개에게 팔을 물리다. 모기에게 팔을 뜯기다. 얘는 다 목적어가 있어요. 피동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놀림을 당하다. 당하다의 의미가 있죠. 당하다의 의미가 있고 무엇을 빼앗기다.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모기에게 팔을 물리다. 뜯기다. 모기한테 당한 거예요. 그 다음 개에게 팔을 물리다. 개한테 당한 거예요. 당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동문이에요. 당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피동문이에요. 예외가 별로 없어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은 그 예외가 많지 않아요. 이때는 당하다의 의미로 피동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동의 의미는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사장님은 시킨다. 그 다음 피동의 의미는 당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가 됩니다. 뭐뭐 하게 하다. 어떻게 외웠죠? 뭐뭐 하게 하다는 간접만 된다. 뭐뭐 하게 하다는 간접만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 피동은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보았어요. 사동 좀 어렵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주동문의 주어는 스스로 해요. 주체적이죠. 근데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사동문은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데 이게 사동주예요. 그래서 시키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게 한 것, 그렇게 만든 것. 그 다음 여기 있던 주어는 뭐가 되냐? 목적어 아니면 부서로 내려오는데 피사동주가 되고요. 얘와는 반대예요. 얘는 시킴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던 서술어는 사동 표현의 문법 요소를 당연히 가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